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은 한창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사법시험 로스쿨 문제. 예. 일단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하는 것을 유예한 게 맞죠? 유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직 결정난 건 아닙니다. 그 얘기한 건 결정한 거 아니에요, 법무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예한다라고 했다가 또 로스쿨 학생들이 반발하고, 네. 그래서 결정한 건 아니다라고 뒤로 뺀 상태입니다. 지금. 좀 어정쩡하네요. 예. 일단 그 신림동 고시촌 분위기부터 좀 알아보자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네. 신림동 고시촌, 정확히 말씀은 대학동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옆쪽에 대학동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유예 방침 나오기 전부터 분위기가 초래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없고요. 사법고시가 이제 없다 그런 것 예, 때문인 거 예전에는 사법고시로 여기서 표현을 온전한 시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학생들이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이렇게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과 사시 존폐 문제는 고시생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지역에 있는 고시원 원룸 독서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서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문 닫은 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요. 네. 서점도 한 10여 개 이상 있었는데 지금 서너 개 밖에 없고요. 근데 실제로 현재 고시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요, 한 3, 4년 합니다. 3, 4년. 예. 그러니까 4년 이상 하는, 8년, 10년까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인 평균은 한 3, 4년 정도 합니다. 4년 이제 열심히 하면 붙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계속 떨어지다가 1차 합격 시험을 딱 붙어요. 2차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취직을 했다가 그 1차 합격했던 게 생각나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남자는 5급 행정고시, 여자는 경찰 시험을 많이 준비한다. 행시도 많이 안 뽑고 사시는 이제 사라져가는 추세라고 얘기하고요. 사법고시 서점 없어지고, 출판사 없어지고, 서점도 없어지고, 법학학원도 없어집니다. 그 외 공무원 시험이나 외무고시 등 다양한 강의하는 출판사와 학원은 남아있고요. 고시촌에 고시생이 없다. 즉 뭐냐면 싼 값에 직장인들이 풀옵션 원룸을 찾으러 오는 경우 많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외국인 교환학생이나 중국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이제 대학동의 고시촌은 기억으로만 남게 될지 모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래도 이렇게 4년 유예 결정이 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사실 저희 집하고 가까워서 한번 갔다 와봤어요. 그래요? 예, 갔다 와봤는데 분위기가 그냥 그렇습니다. 예, 크게 기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좀 이렇게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반응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고시 위주로 과목 운영하던 신림동 학원가가 지금 이미 로스쿨뿐만 아니라 경찰 간부 시험이나 세무사, 노무사 다른 시험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차 있어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사법 시험에만 이제 좌우되는 건 아니고요. 그나마 식당 아주머니한테 여쭤봤더니 4년 유예됐다니까 아유 그나마 장사는 하겠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단지 거기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꼭 로스쿨 폐지가 아니더라도 입시 제도의 투명성을 믿을 수 없는 로스쿨 제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굉장히 반발 심리가 강하고요. 네. 사시 폐지 유예에 대해서 지역 상인들이 은근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그다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하여튼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법무부가 이 사법시험 폐지 유예 결정 부분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네. 로스쿨 쪽에서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예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정말 로스쿨은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난리 난 게, 네. 이거는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 학교 자체가 집단 반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법무부가 4년 유예는 사시 폐지 4년 유예는 법무부 최종 의견이 아니다 한 발 뺀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반발이 당연하잖아요. 로스쿨이라는 것이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라는 전제하에 한 한 것인데, 건데 4년 후에 4년 동안 존치한다라고 하니까 반발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로스쿨 학생, 전국 로스쿨 학생 협의회, 서울대, 고대, 연대를 비롯해서 네. 25개 로스쿨 학생에서 모두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겠다
가기로 했고 수업과 기말 시험 거부하고 사시 폐지 발표보다 더 거센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김현웅 그 법무부 장관이 사시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것이 좋겠다는 이 법무부에 그냥 의견을 낸 거지 결정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계부처 단체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 후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럴 바에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법무부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어디서 아닙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법무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법무부가 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니까 자기 소관부서 얘기는 아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일단은 다시 그 4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하면 일단은 4년 유예를 한다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의견을 바꿨거든요. 네. 뭐 그렇다면 이 최종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법무부가 일단 사시 폐지를 2021년까지 미루겠다. 이런 방안을 내놨던 이유는 어디였을까요? 이게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했어요. 4년 동안 그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얘기했는데 네. 그 이유를 든 게 뭐냐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5%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고 있고 사시 존폐에 대한 논란이 거센 만큼 개선책을 찾을 때까지 사시 폐지를 미루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일본처럼 로스쿨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만 보면은 볼 수 있도록 예비 시험 제도를 두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논란을 4년 뒤에 다시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제 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사시 존치 양측 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이 4년만 미뤄졌을 뿐 정해진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터뜨렸는데 하루 만에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자세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예, 최종 결정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법대 교수님들 그러니까 사시 존치를 주장해온 쪽에서 또 굉장히 반발을 하고요. 사시 존치와 로스쿨 지지하는 측과의 싸움을 법무부가 시킨 이렇게 싸움을 붙인 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은 대법원에서도 그러니까 그 로스쿨 관할 부처인 교육부는 사시와 로스쿨은 병존할 수 없다 기존 입장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 대신 구체적인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존치와 폐지를 주장해온 양쪽 모두 반발하고 있고 관계가 있는 대법원에서도 법무부 입장은 이거는 적절한 것 같지가 않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근데 왜 법무부가 그런 발표를 한 이유가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법무부도 여기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서 그런가 보죠. 아니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 출신들이 많아서 그런 거 네, 아니에요? 그 사시 출신들이죠. 지금 거의 다. 그렇죠. 예, 네. 대부분 사시 출신들이죠. 그렇게 얘기했었고 어쨌든 명확한 거는 교육부가 로스쿨 관할 부처입니다. 근데 하여튼 사시 출신들이 많으니까 그게 또 뭐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고 아무래도 지금 법조계가 로스쿨 출신들하고 또 사시 출신들하고 상당히 혼돈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 내용 좀 살펴주세요. 예, 예.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사시 폐지를 유예한다 그랬는데 예, 예. 네. 저는 참 국가의 정책이 여론조사 하나로 할 수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기를 들어보죠. 여론조사. 그러니까 법무부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고 그림 하나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동시에 찬반 의견을 별도로 이야기합니다. 사시 폐지, 사법시험 폐지를 당분간 유예하고 좀 더 논의를 계속하자는 의견이 85%다라고 얘기 나왔는데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대체로 비동의한다, 매우 비동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폐지, 사시 폐지에 대해서 질문 이 자체에 대한 그래픽, 그러니까 여론조사 문제가 뭐냐면은 여론조사 하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 문항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물어봤느냐? 맨 처음 시작할 때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가 부여되고 수십 년간 사법연수원과 연계하여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해 왔다를 전제로 두고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사법시험을 지금 존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폐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정하게 운영을 해왔다. 그런데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법무부에서 한 여론조사예요? 예. 이게 전문 여론조사 기관의 그 의뢰해서 한 거고 전문 여론조사 기관은 법무부가 의도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사법시험에 관련돼서요. 만약에
2.94%만 합격하는 사실을 위해 65만 명 정도 추산되는 고시 낭인들을 낳고 있습니다. 자,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폐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85%가 폐지를 얘기할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한 일을 예, 한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가 근데 그 다음 이제 대안을 얘기한 게 첫 번째는 사시 1, 2차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법무부가 이야기한 대안입니다. 간접적인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이걸 첫 번째로 이번에 이제 대안으로 그러니까 얘기한 1차만 거고. 합격하면 된다. 1, 2차와 비슷한 2차까지요. 그리고 이제 그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는 그거 첫 번째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로스쿨 공정성 확보 위해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이게 두 번째로 내놨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시 존치가 논의될 경우 사법연수원과 달리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별도의 대학원 형식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이 세 가지를 법무부가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어차피 지금 그 로스쿨을 막 졸업한 이게 변호사로 가는 사람들 외에 법무부에는 그야말로 사시 출신인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상황을 읽어보면요. 사시 존치를 위해서 법무부가 꼼수를 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대안을 내놓긴 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법무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혼란만 가중을 시켰다라는 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뭐 그렇다면 여기서 존치론자, 사시 존치론자 그리고 폐지론자들의 주장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사법시험 존치론과 폐지론은 각각 다 자기 의견이 있고요. 네.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림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죠. 네. 자, 왼쪽은 존치론,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하자라는 뜻이고요. 오른쪽은 폐지론, 사법시험 폐지론입니다. 로스쿨로 법조 인력을 양성을 단일화하자는 겁니다. 경제적 부담을 보면요. 이거 제가 나중에 다 진짜인지 아닌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존치론은 사회적 약자들은 로스쿨 비싼 학비 감당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반면 폐지론은 자금 혜택 많아서 사회적 약자도 학업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계층 이동의 경직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시험 폐지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로스쿨은 사법시험도 고비용 사교육 시장에 포섭된 지 오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이 일종의 음서지 아니냐, 있는 사람 자식들 물려준 음서지 아니냐라는 논란에 대해서는요. 사법시험 존치론 로스쿨 선발과 로펌 채용 과정 등 모두 불투명하다. 아버지가 힘 있는 데 있으면은 뭐 좋은 뭐 로펌을 가게 되고 뭐 이렇게 현대판 음서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사법시험이야말로 소수의 폐쇄적 사법특권증을 나온 제도다라고 폐지론자들 그러니까 로스쿨 법조인력 양성 단일화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법조인력 다양성의 이야기를 보면요. 존치론은 로스쿨 교육은 실력 있는 법률가 양성 못한다라고 단언하는 반면 폐지론은 로스쿨은 다양성 같은 법률가를 육성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학 위기의 논란. 이게 법 자체가 이제 망가진다는 거죠. 네. 주요 대학들이 로스쿨 집착으로 학문으로서 법학이 위축된다라고 존치론자들이 이야기하면 반면 폐지론자는 사법시험 탓에 주요 대학 법대는 사시 준비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죠. 예. 먼저 그 가장 이제 로스쿨에서 문제가 되는 게 돈 있는 집안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냐. 예. 과거에는 사법시험은 돈 없어도 이 먼 시골 벽지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은 검사, 판사 될 수 있었는데 로스쿨 제도가 생기면서 이 워낙 등록금이 많으니까 이게 계층 간의 위화감을 더 부양시킨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 방송 준비하기 전에도 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는요. 사법시험을 준비를 하든 로스쿨을 준비를 하든 들어가는 돈은 똑같이 많습니다. 즉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게? 자, 비용까지 해가지고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로스쿨 도입이 벌써 7년이 됐고요. 로스쿨 도입을 결정한 건 11년 전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회 경제적 배경,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이 경제적 배경에 대해서 연구한 거는 겨우 올해 6월 달에 나온 게 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소득 기업인 집안이 주로 로스쿨 가고요. 법조인 집안 출신은 사법연수원을 가지만 로스쿨이 됐든 사법시험이 됐든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자, 비용부터 보겠습니다. 로스쿨은요, 1년에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약 1,000만 원, 사립대학은 한 2천만 원 정도 돼서 3년 동안 하기 때문에 보통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등록금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책값과 생활비는 별도입니다. 예. 돈 많이 들어가겠죠? 여기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5% 이상 특별 전형, 사립대 같은 경우 성적 우수 장학금, 일반 장학금으로 로스쿨 학생들은 보통 20%에서 많게는 100%의 학자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요, 약속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2015년에 발표한 사회 변호사 시험 합격비는 61%가 조금 넘고요. 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책값이나 생활비 별도로 해서 한 3천에서 6천만 원이다. 뭐 하면은 1억 원 안짝 정도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사시 준비하는 거 보면요. 1000명까지 합격자 수를 늘리다가 지금 그 2009년 로스쿨 제도 시험 도입부터 쭉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법시험의 평균 준비하는 기간이 4년 9개월입니다. 4년 9개월.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여기에다가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 되고 사법연수원이 2년 또 들어가는 거죠. 자, 신림동을 중심으로 원룸이나 고시원 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게 월세값이 한 3, 40만 원 됩니다. 제일 낮은 거고요. 좋은 데는 50만 원, 100만 원 넘어가고요. 독서실비가 또 따로 들어가죠. 그리고 식대 들어가죠. 학원비 들어가죠. 책값 등 한 달에 대략 적어도 150만 원 들어갑니다. 적게 계산했을 때 150만 원이고요. 네. 1년에 그러면 1,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소리고요. 1,800에서 2,000 정도 들어간다는 소리고, 그러면 아까 4년 9개월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4년 9개월에다가 1,800원에서 그 2,00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요. 8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법시험 준비하는데도. 옛날처럼 이제 정말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혼자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시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준비 비용을 들어보니까 앞서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와닿는데, 예. 이 우리나라 로스쿨이 도입을 확정을 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주로 참고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뭐 외국의 경우도 이렇게 논란이 많은지,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예, 그 제가 그림 또 하나 더, 한국과 미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로스쿨이 있거든요. 거기 관련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국, 미국, 일본을 보시면요. 자, 한국은 2009년도에 도입했지만 미국은 1817년에 도입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예. 일본은 2004년도에 도입했습니다. 네. 입학 정원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 제한이 없고요. 우리나라 2,0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수는 미국은 200개가 넘고요. 일본은 그래도 49개, 우리나라는 29개입니다. 1년 학비가 근데 문제가요. 사실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학비는 1년 학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요. 네. 근데 미국은요 되게 비싸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합니다. 1년 학비가요. 네. 수학 기간이 대체로 2, 3년 비슷하고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대체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60%대인데 일본은 22%밖에 안 된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00명, 일본은 3,000명을 예상했는데 지난해 1,800명밖에 안 됐다는 얘기고, 미국은 제한이 없습니다. 변호사 시험 주관은 우리나라는 법무부, 우리나라 일본 법무부, 미국은 변호사협회입니다. 자, 미국이 비싼 학비와 로스쿨 졸업 뒤 구직난에 시달리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싸게 돈 주고 이렇게 졸업해가지고 변호사가 됐는데 구직난에 시달린다. 즉 상위권 로스쿨이 아니면 어렵다라는 이야기고요.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고소득층 내지 아니라면 로스쿨 진학에 엄두에 두기 어렵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법시험이 있지만 이게 2010년에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로스쿨은 2004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겹치는 기간이 있는 것이죠. 자, 뭐 다른 제도도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로스쿨 제도, 사법시험 존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일단 좀 한두 가지만 정리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스쿨은 왜 로스쿨이라는 걸 만들었냐면 그냥 법만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런 법조인 나가가지고 사회 경험도 없이 뭐 판사하고 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를 법조인으로 양성시키겠다라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좀 선진적인 제도네요. 그렇죠. 그런데 30대 초반의 여성이 서울의 유명 사립대를 졸업하고 그 로스쿨을 지원했습니다. 외국에서 인권법 석사 학위 인권학에 대한 이거 해서 로스쿨 했는데 당장 그 사람이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로스쿨 지원했을 때 떨어졌습니다. 인권법 강의했던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것이 뭐 그런 거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그 빨리 로스쿨에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로스쿨도 정리가 잘 안 된 거고요. 그렇다고 사시 회기가 돼야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로스쿨의 사시냐 이거는요 가짜 싸움이고요. 네. 이렇게 싸움이 나게 만든 그 사이에 7년 동안 도대체 뭐 했냐는 거죠. 이거 법무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여기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 사실은 일단 하여튼 폐지하는 걸로 네. 여기가 국가정책상 뭐 하신 거니까 결과적으로 로스쿨을 시행한 지 한 7년 됐으니까 7년에 대한 공과가를 평가한 다음에 무엇이 문제인지 이렇게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다. 뭐 그런 얘기신가요? 로스쿨 장학금 줄이는 거 안 되고요. 로스쿨 네. 장학금을 더 늘리고 네, 늘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커리큘럼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변화를 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인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뭐 사실 존치와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과연 뭐가 정답일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로스쿨, 사법시험 그리고 법 쪽에 그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